멘토가 될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힘들다고 막 앙앙거린다고 해서 힘들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뭔가 힘들어도 누군가의 멘토가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와서 막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를 만나는 방법은 되게 역설적이게도 멘토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멘토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다라는 거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한 달 동안 스마트폰으로만 생활하기라는 실험을 했었는데 혹시 가능하실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한 달 동안 피눈물만 흘리고 살고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요즘 스마트폰 많이 쓰시죠? 네. 스마트폰 쓰고 있는 사람의 25%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 집에서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어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 어머니와 둘이 살면서도 하루에 어머니 얼굴 2분도 안 보거든요. 출근할 때 잠깐 뵙고 퇴근하고 잠깐 뵙고 근데 어머니 얼굴 2분도 못 보면서 스마트폰을 2시간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디지털 시대가 되더라도 아날로그적인 어떤 감수성이라든지 인간애를 버릴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참 다행인 것은 요즘에 보면 기술의 시대가 왔지만 기술과 인문학의 컨버전스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과 기술이 만나야지 더 나은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문학이라는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디지털에 대한 이야기,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인문학의 관점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이랑 내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멘토링을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오늘 이 자리도 저는 사실 마음이 되게 편한 게 제가 얼마 전에 제 동아리 후배들, 학교 후배들 만나서 정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이야기하는 자리와 장소만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멘토고 이 친구는 멘티고 혹은 저는 사회인이고 이 친구는 대학생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 비슷한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또 같은 고민을 해봤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할 때는 5년 전에 저의 모습, 3년 전에 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제가 졸업한 지 5년이 됐는데요. 제가 5년 전 했던 고민들을 우리 대학생들이 그대로 하고 있고 그때 저는 어떻게 고민했었고 어떻게 해결책을 찾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저의 삶을 그냥 그대로 고백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런 이야기라도 이제 살아있는 경험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해요.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거나 혹은 원하는 게 있어서 막 그걸 향해서 열정을 갖고 막 달려가다 보면 열정이 꼭 함께 데리고 다니는 그림자가 있거든요. 그게 외로움이라는 그림자.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이렇게 뭔가 어떤 걸 원해서 막 달려가다 보면 되게 외롭고 고독하고 이런 걸 느끼는데 진짜 열정적으로 변하면 그 외로움마저도 삶의 에너지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이조차도 내가 뭔가 더 살아가야 될 이유처럼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만큼 원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먼저 결정이 되면 열정은 따라오는 부산물 같은 거지 우리는 목표는 없지만 일단 열정부터 뜨겁게 한 다음에 내가 열정이 있으면 꿈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거 꿈을 먼저 찾으면 열정은 함께 따라오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간절함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그걸 누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사회에 나와서 가장 크게 반성했던 건 뭐냐면 아마 여러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찾아보면 나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직업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회사도 엄청나게 다양할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씩 드리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사 이름이나 직업 이름 써보라고 하면 1000개 이상 쓰는 친구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문제는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개의 직업이나 회사를 놓고 미래를 결정하려다 보니까 나랑 맞는 게 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2만 개, 3만 개 정말 다양하다는 거죠. 없으면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내가 어떤 직업을 좋아하는지 알아야지 대학교 갈 때 전공을 선택할 때 반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점이 되게 아쉬워서 저에게 메일 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겠어요? 제 책을 읽은 친구들 혹은 제 강의를 들은 친구들이죠. 결국 그 상황 속에서 이 친구는 수능에도 나오지 않는 제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고3 때로 돌아가면 하루 종일 책 읽는 게 얼마나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내 친구 이때 수학 점수 올릴 것 같고 그런 거를 겪어낸 그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새로운 경험 막 하다 보면 막 경험을 하다가도 아, 내 친구 지금 토익학원 갔을 텐데 내 친구 지금 공모전 준비하고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렇게 못 가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아쉽다라는